이 사례는 일본의 효고암센터 외과팀의 사례 보고입니다. 다이나믹 CT에서 간 S2 영역에 한 3cm 크기의 종양이 보였고, 좌측 문맥에서 우측 문맥의 전후구역 가지에 종양이 있는 것으로 음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간 문맥에 침범된 간세포암의 예후는 불량합니다. 이 경우에 세포장애성 항암제를 동맥에 주입하는 간동주 화학요법이 때로 아주 유효한 증례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환자 역시 세포독성 항암제인 5-FU, 시스플라틴, 에피르비신을 이용한 간동주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해서 2004년 11월 종료하였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반년 후에는 간 문맥에 있는 간암이 축소되고 저농도화에 됐으나 간 문맥에 있는 축부로에 암이 발달하였습니다. 2004년 12월에 간의 S2 구역에 2cm 크기의 간암이 보여서 치료법인 라디오파 소작요법을 개복해서 시행했습니다. 2005년 2월에 다발성 폐전이가 나타나서 세포독성 항암제인 5-FU와 에피르비신 전신투여 항암을 8차 시행하였고, 먹는 항암제인 UFT를 복용시켰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2005년 4월에 뇌에도 전이된 부위가 발견돼서 수술 정증은 아니었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뇌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점차 폐로 전이된 부위가 악화를 보여서 8월부터 세포독성 항암제인 5-FU와 시스플라틴 전신투여를 5차례 시행했지만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항암 화학요법을 중지하였습니다. 환자와 가까운 의사가 2005년 9월부터 십전대보탕을 하루 3회 복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전대보탕을 복용한 이후부터 2개월 후에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폐로 전이된 부위가 분명한 축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흉부 CT를 찍어봤더니 흉부 CT에서도 점차 암이 줄어들어갔으며 2년 후인 2007년 8월 23일에 CT에는 폐에 전이된 부위가 흔적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간과 뇌에도 재발되지 않고 여전히 외래에 통원 중인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약암치를 소개하는 장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간암의 한약 호전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더 이상 항암이 듣지 않는 간암의 폐전이 환자가 한약을 복용한 후에 간암이 줄어들어 폐전이가 사라진 호전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의 사례는 한약을 복용하고 간암뿐만 아니라 간암에서 폐로 전이된, 그리고 뇌로도 전이된, 그 폐와 뇌에 전이된 것까지 한약을 복용하고 모두 사라진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일본의 효고암센터 외과팀의 사례 보고입니다. 이 사례의 환자는 66세 남성 환자로 전신권태감을 주로 호소하셨습니다. 59세에 다발성 뇌경색이 있었지만 간장에는 특별히 없었고 음주도 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어서 56세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가족 중에 특별한 병력은 없었습니다. 당뇨병으로 근처 의원에서 치료 중이셨는데 갑자기 간 기능이 악화되고 특히 간 세포암의 표지자인 AFP 수치가 172로 높게 나와서 효고암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 표지자인 AFP가 313으로 높아졌고 또 다른 간암 표지자인 피부카2는 22,522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피부카2는 간에서 생성되는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의 비정상적인 형태인데요. 보통 정상 범위는 4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2만이 넘었던 것이죠. 또한 AFP의 성인의 정상 범위는 10 이하이며 20 이상이면 간암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영상검사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봤는데요. 다이나믹 CT에서 간 S2 영역에 한 3cm 크기의 종양이 보였고 좌측 문맥에서 우측 문맥의 전후구역 가지에 종양이 있는 것으로 음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간 문맥에 침범된 간세포암의 예후는 불량합니다. 이 경우에 세포장애성 항암제를 동맥에 주입하는 간동주 화학요법이 때로 아주 유효한 증례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환자 역시 세포독성 항암제인 5-FU, 시스플라틴, 에피르비신을 이용한 간동주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해서 2004년 11월 종료하였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반년 후에는 간 문맥에 있는 간암이 축소되고 저농도화에 됐으나 간 문맥에 있는 축부로에 암이 발달하였습니다. 2004년 12월에 간의 에스토이 구역에 2cm 크기의 간암이 보여서 라디오파 소작요법을 개복해서 시행했습니다. 2005년 2월에 다발성 폐전이가 나타나서 세포독성 항암제인 5-FU와 에피로비신 전신투여 항암을 8차 시행하였고 먹는 항암제인 UFT를 복용시켰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2005년 4월에 뇌에도 전이된 부위가 발견돼서 수술 정증은 아니었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뇌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점차 폐로 전이된 부위가 악화를 보여서 8월부터 세포독성 항암제인 5-FU와 시스플라틴 전신투여를 5차례 시행했지만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항암 화학요법을 중지하였습니다. 환자와 가까운 의사가 2005년 9월부터 십전대보탕을 하루 3회 복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전대보탕을 복용한 이후부터 2개월 후에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폐로 전이된 부위가 분명한 축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흉부 CT를 찍어봤더니 흉부 CT에서도 점차 암이 줄어들어갔으며 2년 후인 2007년 8월 23일에 CT에는 폐에 전이된 부위가 흔적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간과 뇌에도 재발되지 않고 여전히 외래에 통원 중인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간암이 폐로 전이되고 뇌로 전이가 한 번에 일어난 경우에는 예후가 극히 불량한데 십전대보탕을 복용하고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효구암센터 주치 입장에서는 폐 여러 곳에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뇌에도 전이된 경우에 수술은 의미 없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병원의 뇌신경외과 의사는 삶의 질을 위해서 뇌절제 수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절제술을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뇌전이 부위의 절제수로 3년여 약 34개월 정도 경과한 이 사례를 보고한 현재까지 뇌에 재발이 없는 극히 드문 증례로 여겨진다 하겠습니다. 간암이 폐 여러 곳에 전이된 경우에도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서 암이 영상 속에 보이지 않는 완전간뇌를 보이는 증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항암을 실시했지만 폐 전이된 부위가 서서히 악화돼서 뇌전이 부위의 절제수로 4개월 후에는 항암 화학요법을 중지했습니다. 이 중지함과 동시에 가까운 의사분이 처방한 십전대보탕과 간보호제 우르사를 복용하면서 경과를 본 것입니다. 그 2개월 후부터 폐에 전이된 부위의 종양 축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전이 정량을 줄이는데 십전대보탕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죠. 십전대보탕으로 간암이 사라진 여러 증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험 연구에서 십전대보탕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독성 T세포와 NK세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보고됐고 이를 통한 면역 부활 작용이 있어서 발암 억제 및 암의 성장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례 이외에도 여러 건의 간암에 십전대보탕만 써서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화기암 항암요법 시에 십전대보탕을 함께 병행해서 항암 부작용을 낮추고 항암을 순조롭게 하도록 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본 사례를 경험한 후에 십전대보탕 효능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효고대학 암센터 외과팀은 간세포암이 재발된 57例에 대해 십전대보탕을 처방하였습니다. 그 중에 4例에 대해서 매우 좋은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연구팀은 본 사례에 대해서 여러 항암 화학요법에 의해 암세포가 장애를 받은 상태에 십전대보탕에 의한 면역 능력이 향상돼서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여 완전간해가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암 환자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작용이 강한 매우 중요한 약으로 보약인 십전대보탕, 인삼연탕, 보준이탕을 꼽고 있으며 암 환자 3대 보약으로 일본 암치료 의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보약을 투여해서 기화혈이 보해지면 면역력이 향상돼서 대부분 환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질 높은 연명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때로는 암의 진행이 완만해지며 암과 장기간 공존할 수 있는 환자가 증가하게 되고 드물게 치유되는 환자도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표준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의학의 한계 상태이므로 포기하세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는 효과가 없더라도 한방이 유효한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 대책을 찾아봅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1997년 의료 허용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돼서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담당 주치의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소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적 표준치료법뿐만 아니라 침술이나 한방 등 다양한 보완 대체 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 의사는 서양약 이외의 치료도 적극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그 중에 침치료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침치료를 시행하는 의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사들은 2001년부터 모든 의에서 한약을 의무 교육하고 암치료에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암치료에 양방과 한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양의학인 현대의학 이외에도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치료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사례를 보고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